네, 이 선생입니다. 제39회 TAT 1급 기출문제 지난 2020년 2월 15일 날 기출됐던 문제를 리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이론을 실무 이론편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이렇게 해서 7문제, 8문제 이렇게 해서 15문제를 리뷰를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실무 수행 평가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자료 입력부터 리뷰를 시작할 건데요. 회사 코드는 주식회사 거성산업, 회사 코드 1139 코드가 되겠고요. 2020년도 이제 2월 달까지는 19년도 기준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년도 기수로 우리가 작업을 할 거고요. 세법도 역시 19년도 기준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무상 유의사항은 뭐 별거 없어요. 그리고 뭐 문제 8번 보시면 법인세 관리는 법인 세무조정인데 이거는 회사 변경해서 진행하라는 내용이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딱히 뭐 건드릴 건 없는 것 같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자료 입력부터 들어가 보면요. 문제 1번 이거 되게 만만하게 봤어요. 퇴직연금에 대해서 나온 내용인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 AT 자격시험은 순서가 이제 정해져 있죠. 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전산세무회계 공부하다가 그냥 나 TAT 1급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사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리뷰도 필요하거든요. 또는 내가 TAT 2급을 땄어. 근데 TAT 1급을 보고 싶은데 어떤 시험인지 정보가 없어. 뭐 이럴 때 한번 훑어보는 정도가 리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출제위원회 어떤 의도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나올 문제에 대한 어떤 대비 뭐 이런 거를 전략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리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평가 문제부터 먼저 읽어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자료 설명이고 세 번째가 여기 있는 이제 그림에 있는 내용들 또는 증빙 또는 여기 이제 통장 거래 내역 있죠.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단 평가 문제는 뭐 거래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일반전표 입력이나 메인 매출표 입력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공교롭게도 이제 이번 회차에는 1번하고 2번이 모두 다 일반전표 입력이었어요. 일단 뭐 그렇다는 거고 문제는 퇴직연금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줘요. 전산세무에게는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문제부터 덜렁 내고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AT는 그나마 다행인 게 얘가 뭔지는 알려줍니다. 주제를 던져줘요. 그래서 좀 쉽죠.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하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확정 기여형이 이제 비용 처리라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태까지는 확정급여, 퇴직연금, 운용자산, DB형, DC형, 그러면 그냥 단기 비용 딱 여기까지 진행을 했었고 뭐 500번대, 800번대에 대한 구분은 사실 확정급여형에서는 그닥 신경 쓸 게 없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출제위원께서 다분히 의도를 한 부분이 뭐냐면 수수료를 나눠봐라.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전에 출제됐던 트렌드보다 조금 이제 다른 트렌드를 제시한 거죠. 이런 형태가 거의 드물었어요. 없었다고 봐야죠, 그죠? 그래서 거성산업은 생산직과 사무직의 퇴직연금 옛날에는 이걸 신경도 안 썼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하나의 또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수수료를 500번대, 800번대로 나누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산직과 사무직의 퇴직연금 부담금 사실 이 얘기도 사회복지 쪽이나 상담심리 쪽은 아마 이거를 아실 거예요. 전공 과목 때 이걸 배우거든요. 부담금. 근데 경영학과나 회계 세무 전공이 부담금, 기여금 이게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 쪽 용어인데 부담금, 기여금이 납부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이 납부하는 금액을 부담금 내지는 기여금이라고 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냈다는 거죠. 생산직 거 저기 보시면 찾으신 금액 해갖고 1,800 생산직 거, 그다음에 사무직 거 900 이렇게 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 여기 있죠. 요거에서 그냥 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럼 차변은 그냥 쉽게 들어가요. 차변은 그냥 쉽게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냥 합이 2,700이니까 그죠? 2,700? 2,700의 1%니까 27만 원? 그냥 이거 수수료 비용 이렇게 해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해서 틀린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걸 이제 출제위원은 노린 것 같아요.
예, 나눠봐라. 그러니까 500번대, 800번대를 수수료도 나눠야 된다는 거 바로 이거죠. 사업비 충당이 수수료 비용이라는 거 정도는 이제 우리가 뭐 알고 있죠, 그죠? 예, 뭐 회계관리나 재경관리사에서도 이미 출제가 된 바가 있었고 전산세무회계에도 출제가 됐고요. 뭐 AT도 출제가 됐어요. 다만 몰아갔죠. 500번대, 800번대를 구분 안 하고 그냥 800번대로 거의 800번대로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새로운 트렌드라는 거를 언제 알았어요? 그쵸. 설마 했는데 합격자 이제 답안 발표 시험 보고 난 당일날 AT 같은 경우에는 전산세무회계랑 달라서 전산세무회계는 데이터를 그날 바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AT 자격시험은 그날 바로 다 공개를 해버려요. 백데이터까지. 그리고서 이제 알게 되죠. 답안 확인을 하고 큰일 났다. 틀렸다. 이게 4점 날아간다는 거는 꽤 큰 문제가 있죠. 1점이 아까운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론 2개 맞는 거랑 똑같은 건데 수수료 비용 하나 500번대 800번대 못 갈라갖고 뭐 64점 66점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진짜 환장해요. 그죠? 자, 그래서 분계를 좀 아래쪽에 여백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좀 해드릴게요. 분계를 보시면은 참 그래요. 그죠? 일단 찾으신 금액부터 2,700이죠.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2,700 얘부터 먼저 슬슬 갑니다. 그 다음에 보통예금 거래처 좋아요. 우리은행이에요.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차변에 이제 이 퇴직연금 운용 자산은 일단은 1%를 제외한 나머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부터 먼저 분개를 해볼게요. 여기에 그러니까 각각 곱하기 1%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이제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될 겁니다. 얘도 얼마예요? 9만 원. 그래서 얘는 생산직이니까 제조경비 쪽 수수료 비용이고 얘는 사무직이니까 그렇죠.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구하시는 것보다 이제 제조경비 쪽에 있는 거 18만 원 걸고 들어가고 땡땡 할게요. 뭐 어차피 우리가 FAT 1, 2급은 아니잖아요. 그죠? 계정 과목 대충 이렇게 줄여서 써도 대부분 다 알아들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게 좀 어느 정도 이해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게 이제 1%가 되는 27만 원이 되는 거고요. 사실 이제 나머지 부분은 여기 2,700에서 27만 원 뺀 나머지 부분이 이제 수수료로 들어가면 되는데 뭐 굳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시험 봤다면 저는 이거 계산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네모칸 쳐놓고 이게 퇴직연금 뭐 운용자산 뭐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마무리가 여기 있는 거 어딘지 거래처 이제 여기 이제 삼성생명 거래처를 걸어줘야 돼요. 이게 전산세무에게는 걸었다 안 걸었다 막 이렇게 가고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걸죠. 그런데 이제 AT도 운용사랑 같은 맥락으로 좀 비슷하게 보셔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거래처 거는 게 맞습니다. 금융기관은 거래처를 거는 게 맞죠. 금융보험 쪽은. 자, 그럼 이렇게 분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입력을 하면 되는데 뭐 입력은 어렵지 않죠. 자, 바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메인 화면이죠. 이렇게 들어왔고 제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이 실무 이론 설명할 때 뭐 요거 띄어서 들어간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못 들어간 사람은 없으니까 일단 메인 화면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일반 전표 입력 눌러주신 다음에 뭐 이건 이제 제가 뭐 그 밑에 급수에서도 꼭 얘기를 했지만 뭐 여러분 옵션입니다. 저는 근데 버릇이라 요거 눌러주고 여기서 컨트롤 A 눌러서 그냥 어음 입력하기 쉽게 저교를 뒤로 빼요. 그러니까 이 저교를 뒤로 뺀다는 얘기죠. 맨 뒤로. 이게 실무 프로그램은 아예 딱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간편 입력. 여기 보시면은 간편 입력.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제 습관이라 일단 뭐 이게 수험생들한테 혼란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 저는 오프라인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 때도 예전에 해커스 강의 찍을 때나 더 좋은 이러닝 강의 찍을 때도 제가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못 박아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음 입력할 때는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운용사 얼마 전에 촬영할 때도 이거 다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습관화 시켜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이 화면이 훨씬 더 익숙해져서요. 일단 그렇고요. 2월 28일 날짜가 되겠고 대변부터 갈게요. 보통예금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은행 그 다음에 2,700만 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차변에 그쵸 수수료 비용인데 이게 500번대가 18만 원 이게 복병이었죠. 831 요게 이제 9만 원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사실 이제 2단계에서 그래서 네모를 쳐버려요. 어차피 27만 원 1%만 해주면 지가 알아서 99%를 찍어낼 테니까 굳이 저는 뭐 현장에서 이거 계산하는 거에 신경 쓰고 싶진 않아서 이거 뭐하니 198번이죠 참. 여기서 이제 삼성생명을 골라주시면 되죠. 여기서 2,673만 원. 뭐 분계는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들어가시고 이제 아래쪽에 이제 분계 보면서 내가 맞게 했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나 해결해 봤고요. 뭐 할 말이 많아서 문제 하나 푼데 10분 걸렸어요. 그 뒤에 있는 사채는 더 할 말이 많거든요. 자, 바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뭐 분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다음 두 번째 사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사채 4점. 야, 4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퀄리티가 아주 좋은 문제였어요. 이번에는 거래자료 입력이 조금 어떤 마지막 회차하면 보통 이게 던지는 게 많거든요. 그냥 했다 이렇게. 사실 이론은 좀 쉬웠잖아요, 그죠? 근데 실무는 좀 많이 이제 뭔가 탈 그 기출 문제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어떤 시도 이런 것들을 해봤던 문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채도 이제 뭐 발행을 하는 거 그죠? 뭐 이게 여러 가지의 신유형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차피 얘가 사실 거래자료 입력에서는요 나올 게 정해져 있어요. 몇 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와요. 뭐 정부보조금, 사채, 퇴직연금, 그죠? 뭐 이렇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기출문제 테마학습 만들면서 그 출제 경향 분석을 또 해놓은 자료를 보면은 거의 루틴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 루틴이 비슷하다 보니까 어차피 루틴은 비슷하고 뭔가 응용해서 내야 된다고 보니까 이런 또 좋은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자 지급이 눈에 들어오는 게 눈에 확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눈에 들어오죠. 1년에 4번 지급한다. 이거는 출제자가 다분히 의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쪽 내용을 보시면 문제를 좀 볼까요? 이자 지급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채 상환거래 입력하고 요거를 쪼개놓은 이유는요. 하나당 2점씩 개별적으로 채점하겠다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유추를 해요. 문제를 조금 응용하다 보니까 평가 문제 하나당 2점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출제를 해서 부분 점수를 만약에 책정을 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통으로 하나의 거래로 하면은 그거 하나 잘못하면 그냥 다 나가리가 돼버리니까 이것도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밸런스 조절을 위해서 이렇게 각 2점씩 배점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료 설명을 보면 뭐 사채 발행 내역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채 발행 내역이죠. 그리고 딱 봐도 이건 할인 발행이에요. 시장 이자율이 더 크죠. 그리고 뭐 액면 금액하고 발행 금액하고 비교해 보셔도 그렇죠. 그리고 지금 2019년 기준이기 때문에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2020년으로 다 푸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나 이제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쩌다 AT를 한번 봐볼까 하고 보시다가 하긴 2월 15일이면 회계사 시험 직전이라 볼 수가 없겠구나. 어쨌든.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거 푸실 때 아씨 잘못 푸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2019년 기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물론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시험 보면 20년 내 연도수로 다 이제 출제를 하고 20년 세법을 적용하는데 그거 깜빡 놓치신 분들 지금 39회처럼 해를 넘겼더라도 그 해의 첫 해는 뭐 ERP도 그렇죠. ERP 같은 경우는 3월 달까지는 이제 19년도 교재로 공부할 수 있게끔 하죠. 왜냐하면 이제 교재가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이후에 5월 달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2020년도부터 적용을 하고 회계관리나 재경관리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7월 달쯤부터 적용한다고 보셔도 돼요. 그거는 그런데 A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19년도로다가 놓고 보면은 이거 이상하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2019년도에 기수로 푸셔야 된다. 레드선 이렇게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만기가 3년이라고 되어 있죠. 뭐 그건 뭐 일반적으로 3년 만기 사채 많이 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행 내역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 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조기 상환이에요. 조기 상환을 했어요. 근데 이제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는 문제를 깔끔하게 내려고 문제에서 담는 건 상당히 뭔가 참신하지만 그래도 난이도의 조절을 위해서 일단 평가 문제 갈라놨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각각 통장 거래로 했다는 얘기는 이걸 개별 채점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 아니라고 공인회계사에서 자격시험팀에서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는 이걸 각 2점씩으로 본 것 같거든요. 아니면 아니시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할 때도 도움이 되겠죠.
예, 그래서 공인회계사 관계자분들 혹시 자격시험팀에 계신 분들, 검정사업팀 이게 제가 틀렸다고 생각되시면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예,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이제 하나당 2점씩으로 보는 게 제 피셜이고요. 그러니까 밸런스 조절을 잘했다는 얘기예요. 뭐 이거 제가 뭐 문제를 까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리뷰이기 때문에 물론 비판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비판적 시각보다는 이런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다음에 우리 수험생들이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전략을 짤 것인지 또는 그냥 개인적인 푸념들 있잖아요. 내가 시험 보신 분들이라면 맞아 이거 이랬어. 좀 난 좀 그랬어. 이런 거를 하는 시간이에요. 아직 리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예, 또 악성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상처받아요 저. 예, 하여튼 뭐 그렇고 일단은 문제풀이는 아니에요. 알겠죠? 문제풀이보다는 썰이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잘 만든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땐 제가 출제했어도 저는 이런 문제는 되게 참신할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 조기 상환이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키워드가 사채 상환 손익이 반드시 생겨요. 예, 아예 그렇게 만듭니다. 예, 이 문제는 완성도가 왜 높다고 하냐면 다루고 있는 부분이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점수 배점도 잘했고 또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 떨어져요. 예, 똑 떨어져요. 진짜 진짜 똑 떨어져요. 난이도를 그렇게 맞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출제하신 출제위원과 선정위원분들께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래서 당기분 이자와 사채 원금 전액을 지급한 내역이다. 예, 월할 계산할 것 이렇게 돼 있죠. 이자는 뭐 일할 계산 안 시킵니다. 월할 계산 시키죠. 그다음에 유효자율법 상각 이건 뭐 기업회계좀 원칙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다. 그리고 원미만 절사 그렇고요. 원천징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원천징수를 원래 이자 비용이 지급되기 때문에 원래 고려하는 게 원래 맞긴 한데요. 이렇게 몇 가지 단서를 넣어줬어요. 사실 뭐 이자 원천징수는 재경관리사 시험 볼 때도 사채 관련돼서 금융부채단원에서 사채 시험 문제 낼 때도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크게 문제는 없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쓸 말이 많아요. 할 말도 많고 그래서 별도의 판서를 좀 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도의 판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 발행했을 당시에 부분재무상태표부터 시작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초에 만약에 그냥 이제 뭐 보통예금으로 입금 받았다고 거래를 해보면 2019년도 1월 1일 최초 이제 발행 시점부터 한번 우리가 상기를 좀 해볼게요. 리마인드를 해보면 1월 1일 날 뭐 시점에 차변에 보통예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발행 금액이 28558,900이에요. 그래서 28558 900 이렇게 해주고요. 사채가 이제 3천만 원이 액면 금액으로 발행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사채 차감 평가 계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계산을 놔보면 1441100이에요. 그래서 1441100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이제 부분재무 상태표만 그릴게요. 손익계산서는 안 그리고 사채의 잔고 금액을 그리는 게 이제 저는 이제 뭐 문제를 이렇게 풉니다. 뭐 저보다 훨씬 더 고수분들은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겠냐 했는데 저는 이제 난이도를 어느 정도 중상으로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요. 그냥 그래서 1441100 이렇게 나가고요. 여기 장부 금액이 이제 28558,900 원래 장부 금액을 여기다 써야 되는데 일단 양해 구할게요. 여기다 밑에다 쓸게요. 이게 이제 발행 당시 1월 1일 시점의 이제 사채 내용이고요. 일단 여기서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문제에서 보시면 사채는 항상 선상각 후 상환이에요. 상각을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상환을 해주셔야 돼서 우리가 3월 31일 날 어차피 이자 지급일이기 때문에 이자 지급일에 관련돼서는 분개를 해야 돼요. 얘가 솔직히 이거를 연말 상환으로 할 수도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연 4회 지급이 아니라 연 1회 지급으로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죠. 만약에 연 1회 지급이었으면 이게 미지급 비용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사채 이자 비용 계산은 여기서 곱하기 바로 12%를 해주시면 나오죠. 그래서 12%한 금액을 바로 뽑아보면 856767이 나와요.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은 856767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통예금으로다가 지금 쏴준 게 우리 교재에 있어요. 75만 원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표시이자율이
10%인데 이거를 이제 1년에 4번 상환이니까 이자를 4번 쪼개는 게 맞아요. 그죠? 1년에 300만 원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걸 나누기 4 하시면 750 나오는데 그것도 계산하지 말라고 통장 내역에 75만 원이라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액면 이자는 따로. 그러면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이제 이게 답이에요. 그죠? 이자 지급의 현재 이제 요건 이제 통장이 제시됐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우리은행이 되는 거죠. 우리은행. 이렇게 가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계획 있잖아요. 상가계획은 요것을 요걸 뺀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106767이 나와요. 106767 요걸 이제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럼 부분재무 상태표가 그림이 나오는데 사채가 3천만 원 나오고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이제는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죠? 예, 100에서 106767 자체가 빠져버리는 거니까 여기서 요거를 빼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금액이 이제 어떻게 틀어지냐면 1334 333 아씨 1334 333 이렇게 나오고 사채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28 665 667이 나와요. 예, 28 665 667이 나오는데 사실 뭐 공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여기서 끝났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 사실 이거 금액만큼을 지금 3천만 원의 상환에 따르면 이게 전부 상환 손실이에요. 사실은 예, 상환 손실이긴 한데 어쨌든 뭐 예, 우리는 정석대로 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28665 667을 3천만 원에 상환을 했다면 상환 손익이 얼마 나올 것이냐 딱 이만큼 나와요. 이만큼 이렇게 나오는데 정리분계를 제가 지금 밑에 지면이 없어서 그런데 양해를 좀 구할게요. 위에 있는 거를 싹싹싹싹 지우고요. 3월 31일에 두 번째 우리 정답으로 체크해야 될 분계 있죠? 걔를 위에다가 적어 드릴게요. 아시겠죠? 지면이 예, 제가 빨리 돈 벌어서 전자칠판을 사야겠습니다. 전자칠판을 사서 제 얼굴도 좀 보이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더 해볼게요. 이게 첫 번째 분계고요. 이게 두 번째 분계. 예, 순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이 장부 금액에 되어 있는 이 사채를 상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환 분계를 할 겁니다. 일단 보시면 하나씩 하나씩 날려주면 돼요. 사채를 상환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죠? 요거 액면 금액을 먼저 날려주시면 되죠. 사채 3천만 원.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걸로 끝난 거예요. 저걸로. 네, 끝났고 두 번째 이제 분계는 사채를 3천만 원 상환을 했어요. 그리고 통장의 내역을 보셔도 보통 예금에 그죠 3천만 원 나갔다고 돼 있는데 얘 먼저 하지 말고 사채 차감 평가 계정부터 얘도 날려보죠.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요게 이제 1 3 3 4 3 3 3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사실 돈이 나갈 때 본전치기면 28 665 667만 나가면 딱 본전이고 사채 상환 손익이 없는데 그렇게 냈겠어요 설마? 그죠? 사채 상환 손익 냈겠죠. 조기 상환인데 그러니까 보통 예금에서 이제 나간 게 3천만 원이다라고 해서 계산하기 쉽게 출제자가 편의를 제공해 준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조차도 쉽게 냈어요. 그냥 예, 우리은행에서 나가서 이게 이제 두 번째 통장 거래 내역이 되겠죠. 이렇게 보낸 거죠. 그러면은 봐봐요. 대차 평균 맞춰봐. 이거밖에 없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풀어요. 그냥 그래서 이게 사채 상환 손실이 되겠죠. 사채 상환 손실은 뭐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영업의 비용에 속하죠. 예, 제가 태블릿으로 이제 쓰다 보니까 글씨가 자꾸 미끄러져요. 그래서 글씨가 원래 칠판 글씨도 잘 못 쓰긴 합니다만 어떡하지? 전자칠판은 더 심해요. 더 미끄러져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노력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리면 요게 2번의 정답이고 요게 1번의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분계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입력을 하면서 다시 피드백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온 화면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진짜 되게 친절해요, 그죠? 이렇게 요거 하나에 대해서 분계하고 요거 하나에 대해서 분계하고 이렇게 해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1번, 얘가 2번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 들어가서요. 날짜 며칠이죠? 3월 31일이죠? 자, 그다음에 차변에 이자부터 먼저 할게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자 비용, 자 그리고 이자 비용 금액이 자 856 그죠? 767 이렇게 너 뭐하니? 856767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보고 치는 것도 못해요.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그죠? 보통 예금 액면 이자 지급한 거, 그죠? 네, 우리은행. 그다음에 75만 원 통장 나간 거죠. 그다음에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여기 금액이 106767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한 세트 끝났고요. 문제에서 하나의 거래로 처리하시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각각 나눠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이 질문을 한번 주셨어요. 이거 그냥 각각 처리 안 하고 평가 문제 그냥 이거대로 안 하고 하나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거 감점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이렇게 1하고 2를 냈다는 거는 평가를 각각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평가별로 부분 점수를 주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통장 내역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공식 정답에도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하라고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더 토다는 게 없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부분 점수는 물 건너가지 않았을까. 예,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아마 공인회계사회 자격시험팀에 질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미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온 상황이라, 예, 일단 예, 중간에 제가 원래 이거를 나오자마자 바로 찍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제가 학원도 휴원을 하고 막 갑자기 막 그런 일이 터지는 바람에 제가 이제 5월달 돼서 촬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리뷰 좀 늦은 점은 좀 죄송하고요. 일단 뭐 코로나 상황은 저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죠? 자, 나머지 마무리 해볼게요. 사채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볼게요. 3천만 원 되면 대변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요건 먼저 하시는 게 맞죠? 제가 분개한 대로. 그 다음에 보통 예금, 보통 예금은 98000이네, 그죠? 3천만 원. 그러면 이제 딱 사채 상환 손실이 생겨요, 그죠? 이렇게 사채 상환 손실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된다는 거,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거래처의 입력은 보통 이제 예측을 깼어요. 항상 뭐 그렇죠. 뭐 2016년도였죠. 2016년도에 AT가 국가 공인을 받으면서 되게 참신한 문제를 많이 쏟아냈어요. 그리고 많이 욕을 했죠. 저도 욕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TAT 1급 정도 수준이면 거의 이제 공부를 하면 재경관리사 정도 재무, 아니면 한 그보다 조금 낮은 회계관리 1급 정도, 그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니까 회계관리 1급 정도의 재무회계 수준을 가지고 계시면 요거는 풀 수 있거든요. 세무는 뭐 당연히 회계관리 1급 세법 갖고는 택도 없고, 재무 정도 수준이 회계관리 1급, 문제은행으로 푸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기본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다 정도의 수준, 그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는 제가 봤을 땐 적정한 난이도라고 봅니다. TAT 1급이라는 어떤 그런 수준을 봤을 때 이론이 또 앞에서 너무 쉬웠어요. 그럼 일단 변별력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적당한 밸런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에 퇴직연금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파트를 쪼개서 가급적이면 30분을 넘지 않으려고 그래요. 너무 지루하잖아. 30분 넘으면, 그죠? 뭐 1시간짜리면 저걸 어떻게 봐 할까봐 일부러 한 15분에서 30분 사이로 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강의는 거래자료 입력 두 가지만 이렇게 풀어보고, 또 이어서 다음 강의 때 부가가치세 또 두 문제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리뷰를 마치는 걸로 하고요. 거래자료 입력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리뷰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